팬들도 압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오빠가 나랑 사귀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만들어낸 이 하나의 아름다운 연극에 충실해달라는 거죠. 그 롤에. 그들은 그렇게 요구할 가치가 있어요. 왜? 그 의미 없는 앨범과 그들의 굿즈와 수많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부었던 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뭐 윈터 전국의 열애설은 성인이 연애하네? 이것에 대해서 왜 난리지? 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약간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러 시간이 조금은 지난 뒤에 영상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건드렸다가는 이슈에 휘말려서 휙 지나가 버릴 만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팝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는 정국과 윈터의 열애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거는 없습니다. 성인들이 연애한다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저 같은 머글들의 생각인 거죠. 에스파의 엄청난 팬도 아니고 BTS의 엄청난 팬도 아니고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둘의 앨범을 산 적도 없으니까 저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BTS라는 존재를 아는 대부분의 분들, 그리고 그냥 뭐 윈터 예쁘다, 에스파 예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대중들의 생각이 그 정도일 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성인들이 연애한다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나 더 가면 이제 팬들의 분노, 뭐 에스파 팬들의 분노와 또 BTS 팬들의 분노,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왜 쟤네들은 성인들이 연애한다는데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야? 연애하는 게 뭘 그렇게 난리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중들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단순하게 연애한다는 거 가지고 왜 난리야? 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K-팝 산업, 그리고 K-팝이라고 불리기도 이전에 더 옛날 1세대, 2세대 아이돌들부터 시작된 돈을 버는 방식과 너무 깊게 연관이 돼 있어서 이거를 단순히 왜 화를 내 성인들이 연애하는 거 가지고 라고 치부해버리면 이 산업의 본질적인 구조를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가는 듯한 발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2월 6일에 BTS의 리더인 RM이 라이브를 켜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팬들에 대한 존경감 이런 것들 때문이고 내년에 컴백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너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자기가 리더라서 멤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심지어 그룹의 해체와 뭐 중단까지도 고민을 했을 만큼 힘들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국과 윈터의 열애설, 그리고 거기서 팬들의 격앙, 그리고 RM의 좀 이 여러 생각이 담긴 라이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K-팝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드러나는, 축약돼서 드러날 만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K-팝이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K-팝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 K-팝이 음악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그냥 이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K-팝은 음악을 사용하지만 음악으로 돈을 벌지는 않아요. 이건 너무 명확합니다. 음악을 사용하는 산업인 거지 음악으로 돈을 버는 산업은 아니에요. K-팝은 분명히 얘기하자면 캐릭터와 사람으로 돈을 법니다. K-팝은 분명하게 사람 산업이에요. 음악 산업보다는 사람 산업이에요. 왜 그렇게 아이돌의 비주얼을 중요시 하겠어요? 이제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아이돌 연습생들의 서사를 중요시하고 캐릭터를 중요시 하겠어요? 단순히 음악 한 곡으로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음악 산업이든 캐릭터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K-팝 산업만큼 음악보다 캐릭터가 우선되는 산업은 없다는 겁니다. 데뷔 전날까지는 연습실 지하에서 연습하던 아무것도 아닌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데뷔를 하자마자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SM, YG, JYP, 하이브, 이 스타쉽까지 소속사들의 아이돌들은 데뷔를 하기도 전부터 주목을 받고요. 그들이 데뷔를 하자마자 슈퍼스타가 됩니다. 뭐 음악이 좋든 말든이 상관이 없어요. 음악이 안 좋아도 데뷔가 아쉬웠네 라는 평가를 듣지, 아 얘네 그룹은 음악이 안 좋아서 망했네 라는 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이미 대형 기획사에서 데뷔하는 순간 그들은 슈퍼스타입니다. 아직 곡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초동 앨범이 몇십만 장씩 팔려요. 이게 케이팝 산업의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음악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음악보다 프로듀서가 우선이고 음악보다 기획사가 우선이에요. 자, 그래서 케이팝은 음악 산업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아이돌이지만 아이들이죠.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갑을 열고 과몰입을 하고 몇십만 원을 쓰고 몇백만 원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 걸까요?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봤을 때 해외의 팝스타나 아니면 가수들을 좋아한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수들을 좋아하지만 저는 페퍼톤스라는 밴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페퍼톤스의 전 앨범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전 앨범을 가지고 있다가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페퍼톤스의 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기준은 다른 거예요. 내가 이 가수의 엄청난 팬이야. 이 가수의 전곡을 듣는 팬일 수도 있고 어떤 가수의 어떤 특정한 곳이 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적의 나침반 같은 노래가 내 인생에 너무 힘들 때 꿈을 결심하려고 할 때 갑자기 그 노래 때문에 내가 다시 살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난 그 가수의 엄청난 팬이 되었어 라고 하지만 내가 그 가수의 전 집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그 가수의 음악을 통해서 그 가수의 팬이 되었다는 거죠. 보통의 음악 산업은 이렇게 돌아가요. 보통의 음악 산업은. 근데 케이팝의 산업은 절대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 아이돌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사랑은 스타와 팬으로서의 사랑도 존재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거는 이것이 에로스적인 측면을 분명히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랑과 팬과 스타의 사랑, 열성적인 지지, 이것을 오묘하게 섞여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그렇다고 가수들이 난 돈을 벌려고 사랑하는 척을 해야지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산업엔 진실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진실성 중에 하나는 감정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 산업이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케이팝에 대해서 작년부터 채널에서 다뤄왔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비판하는 영상도 몇 개 있었어요. 특정 그룹의 특정 곡이 너무 별로다. 이거는 성공적인 기획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영상도 몇 개는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다 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영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케이팝 산업은 비판이 딱히 쓸데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획사들은 케이팝 그룹을 통해서 명반을 만들려고 산업에 진출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악이 나오면 그건 땡큐지만 좋은 음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캐릭터를 살릴 음악이 필요해요. 명반이 필요 없어요. 아이돌로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티스트가 얼마나 이 음악 속에서 더 예쁘고 팬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팬들의 저변을 넓혀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다른 비평가들의 평론가들의 아이돌들의 앨범에 대한 비평은 무의미합니다. 굉장히 무의미해요. 물론 그렇다고 케이팝 아이돌들의 음악적 수준을 절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첨단의 사운드를 다루고 있는 산업이 또 역설적으로 케이팝 산업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 산업 자체가 커져버리니까 음악의 퀄리티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음악은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돈을 가진 구조에서 가장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음악이 케이팝에 많이 포진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산업의 목표는 명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열애설 쪽으로 돌아가 보면 그럼 열애설은 왜 문제인가? 케이팝 산업이 돈을 뽑아내는 방식은 10,000명의 팬이 10,000원씩 내서 앨범 한 장씩 싸서 그렇게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중에 콘서트를 하고 곡이 쌓이면 팬들이 모여서 대중들이 콘서트를 가고 이런 식으로 돈을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이돌들이 대학 행사를 돌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메인 마켓이 아니에요. 아이돌들의 정말 메인으로 돈을 뽑아내는 마켓은 극성인 팬을 만들어서 자기 삶에 지장이 갈 만큼의 소비를 하는 팬들을 만들어서 그 팬들 한 명 한 명한테서 주머니를 얼마나 털어내느냐가 그 산업이 요하는 목적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이 산업이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산업이 다 이런 식으로 열성적인 팬들에 의해서 돌아가니까 누군가는 음향기기, 누군가는 뭐 스포츠,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 같은 것에 돈을 쏟아내기도 하죠. 성인들이 돈을 쏟아내는 거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케이팝 산업이 노리고 있는 소비자층이 너무 어리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케이팝 산업이 돈을 뽑아내는 방식이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계속해서 뽑아내서 돈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랜덤 포토카드, 버전이 다른 앨범, 같은 앨범인데 그 커버를 다르게 해서 그냥 시리즈를 많이 해서 음원을 하나하나 추가해서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팬들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악질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팬들이 이걸 모르느냐? 알아요. 팬들이 그 포토카드 앨범 많이 사는 게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왜 애쓰게 하느냐? 스타와 팬이 감정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스타를 지지하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팬과 가수 이 정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사랑이자 연인에게 쏟는 사랑의 이 혼합이 된 엄청난 지지의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니까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쓰면 팬이 스타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암묵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뭐예요? 적어도 활동하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팬들이 슈퍼주니어 정도 2세대 정도 되면, 아니 빅뱅 정도 되면 열애설 문제 안 됩니다. 그룹이 초정상을 찍고 탁 넘어가는 시점이 있어요. 팬들도 이제 거기서부터는 연애 감정은 거의 없어요. 팬들도 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자기 삶이 있고 막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근데 아직도 20대와 30대 초반과 10대의 팬들이 있는 그룹에게는 암묵적으로 그 팬들도 압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오빠가 나랑 사귀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스타가 팬에게 집중할 만, 우리가 만들어낸 이 하나의 아름다운 연극에 충실해달라는 거죠. 그 롤에. 왜냐? 그들은 그렇게 요구할 가치가 있어요. 왜? 그 의미 없는 앨범과 그들의 굿즈와 수많은 것들을 사기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부었던 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뭐 윈터 정국의 열애설은 뭐 단순히 성인이 연애하네 이것에 대해서 왜 난리지? 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 케이팝 산업의 조금은 위태로운 부분이라는 거죠.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착취해서 돈을 뽑아내는 산업 구조라는 거. 뭐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퀄리티가 좋은 음악이 만들어지고 프로듀싱이 만들어지고 또 이것이 계속해서 재반복되는 건데, 조금 무서운 거는 어느 순간 탁 빠지면 모래성처럼 우수수 쏟아지진 않을까, 이 방식의 산업적 구조가 계속해서 유효할까라는 조금은 불안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RM이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연결지어 보면, 이제 아이돌로서 키워지면 캐릭터로서, 상품으로서, 그리고 소속사가 정해준 그 세계관을 연기하는 연기자로서 키워지면서 동시에 음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티스트적 자아가 계속해서 커져요. 그리고 이것이 그룹의 체급이 커지면 개인의 체급이 커지고 이제 개인의 예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잘 풀리면 개인이 활동을 하면서 또 같이 그룹 활동도 하면서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번 삐걱이는 순간은 있는 거예요. 재계약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이번 BTS처럼 전부 다 군복무를 하고 돌아와서 그 전에 또 싱글 활동까지 다 해서 각자의 색들이 확 펼쳐지고, BTS 그룹의 체급과 개인의 체급이 뭐 아직 개인의 체급이 넘었다고는 절대 할 수는 없지만 개인의 체급이 그룹의 체급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뭔가 각각의 개개인의 팬들이 생기고 세계관이 형성돼 버리면,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룹 BTS로서의 정체성과 개개인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과 그 개개인 아티스트이자 개인 인간으로서의 또 정체성들이 막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서 멤버들이나 뭐 소속사나 팬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혼동에 빠지죠. 특히나 지금 BTS처럼 조금은 공백기가 긴 그룹인 경우에는 그러한 혼란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RM이 라이브를 켰던 거겠죠. 내년 3월에 BTS가 아마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엄청나게 때깔 좋은 음악으로 컴백을 할 겁니다. 돈이 있고요, 멤버들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프로듀서진들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BTS 멤버들의 성장한 음악력을 믿습니다. RM의 작년 앨범이었던 Right Place, Wrong Person의 경우는 정말 엄청난 음악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만 바라는 거는 BTS가 이 과도기적인 시기를 잘 넘어와서 좋은 앨범으로 컴백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사이에 열애설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는 되겠죠. 이제 좀 소속사나 아티스트 측에서 어떤 대처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그대로 뭉개고 갈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미 분들이나 에스파 팬분들이나 조금은 심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위로를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혹시나 이 열애설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게 왜 그렇게 난리지 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까 싶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K-팝 산업의 딜레마는 감정으로부터 돈을 뽑아내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